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리오욱입니다. 오늘은 기술적인 얘기보다는 그냥 좀 잡담 한번 해볼까 해요. 그래서 개발적으로 뭔가 주제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 개발자 신입은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 부제, 생존 팁이라고 적어놨네요. 일단은 생존 팁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제 저는 비전공자로 개발을 시작을 했고, 국비 지원 5개월 나와가지고 바로 취업을 했죠. SI 중소기업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2년 가까이 웹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코찔찔이 주니어 개발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되게 많이 힘들었거든요. 회사 이제 적응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래서 다른 또 신입분들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해주는 그냥 가벼운 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신입 때 이런 것들을 좀 잘 챙겨두면은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 또 IT 개발자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들 한번 말씀을 오늘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0번째라고 제가 붙여놨는데, 질문 진짜 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질문을 잘하기보다는 질문을 그냥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신입으로 처음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모르는 거 진짜 투성이거든요. 환경 세팅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뭐 어떤 식으로 버그를 해결해야 되고, 그런 것들 전부 다 여러분들 몰라요. 예, 학원이나 학교에서 아무리 또 프로젝트를 하면서 열심히 배웠다고 하더라도 또 실무 회사 들어가서 보면은 복잡하거든요. 거기 회사 직원들만 아는 그런 도메인 지식 같은 것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망설임 없이 질문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질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성격이 소심하고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내향적이고 남한테 피해 주는 거를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질문을 하면 왠지 괜히 저 사람 시간 뺏는 것 같고, 아, 내가 피해 주는 것 같고, 내가 부족한 사람으로 뭔가 낙인 찍히는 것 같고, 그런 느낌 때문에 싫어했는데, 질문하는 걸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여러분들 발목을 잡습니다. 뭐냐면은, 그러니까 뭔가 문제를 이제 주니어가 딱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해결을 하면 좋잖아요. 빠른 시간에 이제 해결을 하면 좋은데, 그거를 이제 질문을 안 하면은 한 10분 만에 해결할 수 있는 거를 막 1시간, 2시간, 혹은 하루가 지나도 이제 해결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다? 돈을 받고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뭔가 시간 낭비를 계속 혼자서 하는 거는 회사 입장에서도 비효율적이고 여러분들 성장에 있어서도 별로 좋은 그런 자세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1시간 고민해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선배 개발자나 혹은 동료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막 1분 만에 해결을 할 수 있다거나 혹은 막 10분 만에 해결을 해준다거나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나는 모른다, 나는 바보다 라는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 바보 아니죠. 저도 바보 아니고 여러분들도 바보 아니지만, 근데 사실은 국비 5, 6개월 그리고 학원에서 배운 거 뭐 학교에서 배운 거만 가지고 실무에서 일을 잘 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실무가 복잡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질문을 열심히 하자. 그리고 질문을 고민하는 어떤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최대로 고민해야 되는 시간은, 물론 이건 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한 20분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어떤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고민을 혼자 스스로 해보고, 그래서 잘 안 돼. 그러면은 그런 문제는 이제 한 40분 고민해도 안 되고 2시간 고민해도 안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럴 때 이제 20분 정도 고민해보고 상사분 찾아가서, 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 이런 자초지종을 말씀드리면은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잘 하시는 게 신입분들한테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질문.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디버깅.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텔리제이, 제가 왜냐면 자바 웹 개발자이기 때문에 이클립스 주로 사용하는데 결국 프로그램의 시작과 끝은 디버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면은 이제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건 소프트웨어고, 소프트웨어를 제어하는 경우는 결국 사람의 코드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코드 안에 분명히 이제 뭔가 문제가 있거든요. 의도치 않은, 내가 원래 의도했던, 사람이 의도했던 대로 프로그램이 돌아가지 않거나 혹은 뭔가 예상 밖의 그런 익셉션, 예외 같은 게 발생하는 경우가 정말 많죠. 예. 왜냐하면 이게 다 결국에는 프로그램 돌리는 것도 결국 다 사람의 코드, 사람이 짠 코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고 필연적으로 프로그램에는 버그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버깅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신입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뭔가 내가 프로그램에서 새로운 로직을 짜거나 새로운 코드를 짜는 그런 일보다는 남이 짜놓은 코드를 보고 남이 짜놓은 코드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업무를 주로 많이 하게 되거든요. 신입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의 흐름을 빨리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하고, 그리고 프로그램의 흐름을 읽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디버깅 방법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숙지를 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내가 쓰는 브라우저 있잖아요. 엣지나 크롬 그런 브라우저에서 디버깅 할 수 있는 방법, 뭐 개발자 도구라고 하죠. F12 키면은 여러분들 이제 어, 개발자 도구를 보실 수가 있는데 거기에도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콘솔, 소스, 네트워크, 뭐 그런 여러 가지 것, 엘리먼트,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또 잘 알아두시면은 분명히 도움이 돼요. 내가 설령 백엔드 개발자라고 하더라도 프로그램이 이제 화면에서 어떻게 동작을 하고 화면에서 또 서버랑 이제 통신을 하는 과정에서 데이터가 어떻게 주고받고 흘러가는 과정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결국 브라우저 디버깅 그 개발자 도구 탭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브라우저 디버깅 방법을 알아놓는 것도 네, 매우 권장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현재 일하는 회사에서 업무를 잘하기 위한 공부를 하자. 이거는 그냥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근로자로서의 도리. 그러니까 결국에는 회사에서 돈을 받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회사의 업무를 잘 처리하라고 결국 회사에서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업무를 잘하는 거는 당연한 거죠. 이제 돈을 받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업무를 잘하기 위한 공부. 그다음에 두 번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 결국에 여러분 나중에 현재 회사를 떠나서 이직을 할 때도 이직할 때 면접관분들이 자주 묻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전에 회사에서 뭐 했는지, 전에 회사에서 이제 어떤 문제를 해결했는지,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회사에서 내가 업무를 열심히 잘 하고, 충실하게 잘 이제, 음, 문제를 많이 해결해줬다. 그러면 뭔가 나중에 이직할 때 있어서도 충분히 유리한 측면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회사 뭐 아무리 회사가 좀 레거시 막 낡은 기술들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런 거에 너무 이제 막 거부감을 갖기보다는 내 성장을 위해 회사에서 어떤 인정을 받는 거 그게 주는 게 아니 그러니까 회사에서 일단은 인정을 받고 그리고 업무를 잘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트렌디한 그런 기술들을 스스로 또 익혀볼 수 있겠죠. 뭔가 남는 시간에 이제 업무를 하고 남는 시간에는 그런 기술들을 익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회사에서 업무를 잘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일단 업무를 잘해야 눈치가 안 보이고 근무를 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이직이고 뭐 말씀드렸죠. 이직이고 그냥 뭐 인정이고 그런 걸 떠나가지고 일단은 여러분들 맡은 업무를 잘해야 여러분들이 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사 업무를 잘하기 위한 공부를 좀 해놓으면 좋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자바인데 얘는 뭐냐면은 자기 분야에서 이제 많이 쓰는 한 가지 언어를 잘 해두면은 결국 프로그래밍 언어가 공통적으로 이제 공유하는 그런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자바든 C든 C++이든 뭐 파이썬이든 C샵이든 뭐 루비? 네, 루비든 뭐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결국은 조금 뭐 철학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뭐 비슷비슷하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모르겠어요. 이 비슷비슷한가?
아무튼 논지는 그래요. 내가 쓰는 언어를 이제 잘 하게 되면은, 내가 쓰는 한 가지 언어를 잘 하게 되면은 다른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충분히 유리할 수 있다. 나중에 이제 자바를 배우다가 자바를 이제 좀 깊게 알아요, 제가. 아니, 실제로 제가 깊게 안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다고 쳐요. 제가 깊게 알면은 이제 나중에 뭔가 파이썬을 배운다거나 C 언어를 배운다거나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언어를 찍먹해 보기보다는 하나를 일단 깊게 잘해야, 그래야 이제 나중에 다른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 한 가지 언어를 좀 잘 해놓자 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다음은 이제 CS 지식. 요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만 제가 따로 뺐어요.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어떤 IT 분야를 막론하고 게임이든 웹이든 뭐 어디 있을까요? 뭐 보안이든 뭐 인공지능이든 블록체인이든 엄청 중요하죠. 데이터베이스는 결국 이제 컴퓨터가 하는 일 자체가 데이터를 저장해놨다가 데이터를 꺼내서 이제 사람한테 보여주는 일 자체가 컴퓨터의 주요 역할이니까 데이터베이스는 진짜 엄청 중요하고, 나머지 네 개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나머지 네 개는 이제 주니어 단계에서 그렇게 중요한 지식 같지는 않아요. 주니어 레벨에서 마주치는 그런 문제들이, 이런 것들을 깊게 알아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기보다 다 어떻게 보면은 게시판성의 어떤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료 구조나 알고리즘 그런 것들을 크게 고민하실 일은 없을 거예요. 특히나 신입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러나 이제 좀 나중에 뭐라 해야 될까? 대용량 트래픽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네 가지 그런 컴퓨터의 어떤 기본적인 지식을 잘 알아야지, 그래야 이제 나중에 고성능 퍼포먼스가 필요한 그런 영역에서도 여러분들이 제 몫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인터미디어나 시니어 분들이 많이 하는 그런 작업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개는 이제 좀 여러분들 주니어 때 상황이 그렇게 빡빡하진 않잖아요, 사실. 왜냐면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책임지는 그런 포지션이 아니기 때문에, 주니어 레벨일 때는. 그래서 이렇게 좀 여유가 있을 때 틈틈이 CS 지식 이런 것들도 잘 봐두시면은 나중에 이제 필요할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해지는 순간들이 분명히 저는 올 거라 확신하거든요. 때문에 그런 순간에 이제 빛을 발하지 않을까 해서, 네, 좀 중요도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CS를 주니어 때부터 차근차근 공부를 잘 해두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번째부터 4번째까지는 그냥 제가 생각하는 중요도 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질문이 제일 중요하고, CS 지식 물론 중요하지만 조금 우선순위는 나중으로 밀릴 수 있다라는 거 그냥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드렸고, 네, 주니어분들 질문 잘하고 디버깅 잘하고, 그리고 현재 회사에서 내가 인정받고 언어, 자기가 쓰는 언어 한 가지 잘 마스터하고, 그리고 컴퓨터 어떤 기본적인 지식들에 능통해져 가지고 회사에서 잘 이제 살아남으시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나중에 저는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리얼 우기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